자, 오늘은 안구건조증. 딱 요맘때가 이제 날씨 쌀쌀해지고 찬바람 불고 이제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고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깊지는 않아도 얕게 넓게 한번 볼게요. 안구건조증 하면 그냥 단순하게 눈이 건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따가운 사람도 있고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조증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안구건조증은 눈물막, 눈 앞에 있는 눈물의 층, 이게 불안정하고 또 눈물막이 불안정하니까 결국 물 성분은 다 증발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되는 눈물의 고삼투압, 아주 끈적끈적하게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눈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잘 살 수가 없으니까 눈 표면의 손상,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염증,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손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눈 감각신경의 이상 등으로 눈물층의 항상성, 항상 눈물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상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안구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작년에 이거 보신 거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웬만한 건조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시리고 따갑고 눈물 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푹 자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웬만한 거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회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순환에 들어가면 회복이 안 되고 그때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눈물이 불안정하면 결국 눈물의 삼투압이 올라가게 되고 눈 표면에 손상과 염증이 생기면 감각신경의 이상과 염증이 다시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증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흔한 게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눈이 시려서 뜨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제일 흔한 거고 또 때로는 눈 표면에 손상이 있으니까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눈이 따끔하고 아파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피로해서 잘 뜨기가 힘들고 또 지금같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면 바람만 불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또 머리까지 같이 아픈 분들 또는 눈 뒤쪽에도 뭔가 뻐근하게 당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눈이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눈꺼풀에 염증도 같이 동반이 돼 있고 염증이 있고 충혈돼 있으니까 눈곱도 같이 끼고 그리고 눈 표면 손상 때문에 빛에 되게 예민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부심 현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물이 표면에 매끈하게 있어야지 빛이 들어갈 때 깔끔하게 상이 보일 텐데 여기가 뭔가 염증이 생기고 울퉁불퉁하면 우리 투명하지 않은 유리로 밖에 보는 것처럼 이게 뿌였다가 또 눈물이 괜찮으면 또 잘 보였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시력이 변동이 있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눈물 흘림이 있는데 눈이 건조한데 왜 눈물이 날까요? 자극 때문에. 맞아요. 사실 우리가 원래 눈 표면에 문제가 있으면 이 감각신경에 의해서 머리에 의해서 눈물이 쑥 나와서 씻겨 나갈 수 있게 보통은 우리 몸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밖에서 모래가 튄다든지 아니면 뭔가 화학물질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와서 이걸 쑥 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눈 표면에 뭔가 염증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손상이 생기면
요 자극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는 이제 눈물이 나와라 하는 거고, 눈물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눈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미 표면은 많이 망가져 있고. 그러면 이게 나왔어도 그게 충분치 않고 다시 마르게 되고 또 다시 눈물이 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추운 겨울날에 입술 트는 사람도 있잖아요. 입술 트면 처음에는 물 바르면 조금 날 것 같다가 더 트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면서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눈물은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층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 표면 쪽에 보면 눈 앞에 각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각막, 결막, 여기에 눈물이 이렇게 얇은 띠를 이루면서 붙어 있거든요. 이 각막이라고 조직, 여기에 아주 작은 이런 솜 같은 것들이 돌기가 나와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액질의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1차적으로 표면에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그리고 그 점액질 다음에 이제 눈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성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는 요 기름층이 있는데, 요 기름층도 자세히 보면 물에 잘 안 섞이는 기름도 있고 물에 좀 잘 섞이는 기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름이 이렇게 바깥측에서 이렇게 방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세계층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저게 나중에 진단하고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눈물이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있는 눈물이 잘 증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눈물 생성의 부족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요 눈물이 있으면 눈물샘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눈물이 만들어져서 물이 이렇게 눈 속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관을 통해서 이렇게 코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 눈물샘에 질환이 있으면 여기서 물 자체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루푸스라든지 또는 류마티스 질환 또는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요 눈물샘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물 성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우리 몸에 침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분비하는 샘들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샘종에 염증이나 문제가 생겨서 분비가 잘 안 되면 눈에도 역시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약이 원래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라크리마 그랜드 여기 눈물샘에도 영향을 줍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인 사람들 갑자기 눈이 많이 건조해졌다, 반드시 물어볼 문제이긴 합니다. 여드름약. 그리고 정신과 약 중에서 일부 약제들은 역시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감기 걸릴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도 역시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환자의 80% 정도는 이 부분이에요. 눈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빨리빨리 증발해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 환자들의 80%는 대부분 눈꺼풀에 마이봄선이라고 하는 요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만 기름샘들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눈꺼풀의 제일 가장자리, 눈물이랑 주로 만나는 부분, 여기에는 아주 물처럼 맑은 기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시 눌러보면 이게 물인가 싶을 정도로 맑은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염증과 문제가 생기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을 하고, 아주 심한 사람들은 정말로 왁스처럼 단단하게 굳는데, 이게 있으면 그 밑에서 생산되는 맑은 물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각보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부족해요, 또는 뭐 증발이 빨라요, 요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경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밤새고 오면 다음날 아침에 눈 뜨기 힘들고 괴로워요. 똑같습니다. 습도, 이제 한국은 조금씩 습도 떨어지니까요, 꽤 많고, 바람이 불면 역시 꽤 심한 건조증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에어컨 앞이라든지 자동차 히터 이런 거 주로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많거든요. 우리가 막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 조금씩 그런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가 보통 1분에 한 4번 정도 보통 생각하는데 저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4초에 한 번 정도 눈을 깜빡하거든요. 별 생각 없이 볼 때는. 보기 시작하면 딱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깜빡임 숫자가 줄어요. 6초, 7초에 한 번. 그러면 이제 눈에 윤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눈물이 충분히 발휘지가 않기 때문에 눈이 많이 건조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죠. 네. 눈물 생성도 줄어들고 눈꺼풀염도 증가하고.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렌즈 자체가 우리 성분을 흡수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렌즈 처음에는 예민하지만 나중에 조금 둔감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각막 신경도 약간 약화되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라식 수술하고 나면 눈의 각막 손상이 신경에 손상이 오니까 당연히 또 영향을 받고요. 비타민 A 부족이나 아니면 트라코마 같은 눈 표면의 염증 질환도 이런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악순환 다시 들어가서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끝.